안녕하세요. 이거이블레이 주린이 채입니다. 현재 시각 2021년 7월 4일 일요일 오전 10시 15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물론 캐나다 밴쿠버 시간이고요. 오늘은 미국은 인디펜던스 데이라고 해서 국가 휴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대체 휴일로 해서 내일도 주식시장에 개장을 안 하는데요. 월요일은 원래 제가 영상을 찍지 않았고 오늘은 일요일이어서 주식시장에 개장을 하지 않지만 저는 오늘 그냥 간단하게 저의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매주 이렇게 제가 영상을 찍는 거는 정말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까 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으므로 편한 마음으로 시청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네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요. 아시겠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지금 보이시는 표는 제가 계속 쓰고 있는 저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거의 비슷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회사들을 조금 많이 줄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투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 12시간 정도 이렇게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이건 정말 노후를 위한 저의 재테크 투자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시간밖에 투자를 못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많이 투자해봤자 2시간 정도를 투자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많이 투자한 거에 대해서 2시간 동안 제가 공부를 매일매일 할 수 있느냐? 당연히 그렇지가 않겠죠. 그렇다 보니까 너무 많이 투자가 되어 있는 게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금은 줄여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처음에 주식을 시작할 때는 지수와 관련된 곳에 투자를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면 자신도 없었고 제가 주식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말하는 아무것도 모를 때는 지수와 관련된 ETF에 투자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해서 그런 쪽을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투자를 이어졌을 때 지수와 관련된 것도 오르긴 했지만 개별 주식들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오르는 걸 여러분이 보셨을 겁니다. 저는 그런 상황을 봤기 때문에 개별 주식이 더 나을 거라는 판단 하에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했던 거죠.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지수와 관련된 곳에 계속 투자했으면 마음 편하게 주식시장을 계속 더 바라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선택의 결론은 저의 답이었으니까 제가 책임을 지어야 할 문제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전체적으로 다시 지수로 관련된 것만 투자를 하겠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제가 정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 회사는 정말 계속 내가 투자를 하고 싶다라는 회사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그런 회사가 있는데 굳이 지수와 관련된 곳에만 투자를 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재테크도 무조건 돈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노후에 무조건 벌 수 있는 수단으로만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이 회사를 좋아하고 이 회사가 정말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 회사에 투자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회사들에 투자하는 것도 전혀 아쉽다는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회사에도 투자하기 위해서 분포를 조금 많이 넓혀 놓은 상태인데요. 지금은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계속 줄여나갈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앞장에서만 보이는 회사가 35개의 회사입니다. 그리고 뒷장도 합치면 제가 투자한 게 50개가 넘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걸 매일매일 공부한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되겠죠. 그럴 만한 능력이 저는 되지 않고요. 처음에는 분산한다는 생각으로 펼쳐놨는데 지금 생각해놓으면 이렇게 분산할 바에 ETF에 투자했었는 게 더 나았을 수도 있습니다. ETF는 알아서 지들이 분산을 해놨기 때문에 ETF에 투자하는 게 더 나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많이 줄여나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세게 나눈다면 제가 정해놓은 매 섹터당 한 개의 회사와 그리고 한 개의 ETF 이렇게만 투자할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게 맞는지도 사실은 모르겠으나 너무 분포되어 있으면 제가 당연히 계속 공부를 하는데 부담이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정말 제가 투자하고 싶은 섹터별로 한 개 회사,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ETF로 투자를 하면 투자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더 편한 마음으로 시장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은 그런 방향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한순간에 다 바뀐다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시간을 두면서 계속 공부를 하고 그리고 순차적으로 줄여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네요. 물론 제가 지금 투자를 했던 개별 주식들이 ETF로 바꾼 다음에 10년, 20년 후에 말도 안 되게 큰 차이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주의 최고의 단점이라고 생각이 들면 주가의 변동성이 많이 심하다는 건데요. 이 변동성을 여러분은 올 초에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계속 엄청 잘 오르고 있다가 올 초에 반 넘게 떨어지는 회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내가 몇 년을 계속 바라볼 수 있다, 없다가 중요한데요. 이건 당연히 사람들의 성향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계속 지켜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편한 마음으로 ETF에 투자하는 게 낫고요. 나는 어차피 잘 쳐다보지 않는다. 이 회사는 10년, 20년 후에 무조건 성장한다. 나는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공부를 했다. 라고 확신이 있는 분이라면 편하게 보시면 되겠죠. 저는 전자에 가까운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포트폴리오의 위험성을 조금 더 줄여나갈까 해서 줄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스갯소리로 더 줄이고 싶어도 문제가 있는 건 제가 투자한 회사들 중에 마이너스인 회사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이너스인 회사들을 전 마이너스인 상태로 손절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 투자를 한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과연 그 회사들이 언제 마이너스가 끝날지를 모른다는 게 지금의 문제죠. 쉬운 예로 전기차와 관련된 곳에 제가 투자가 6군데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3군데 회사를 빼놓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이 회사들의 마이너스가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3군데 회사가 있는데 그 3군데 회사를 정산하고 싶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도저도 못하고 쳐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더군요. 그래서 그냥 마음 편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줄이고 싶어도 줄이려면 수익을 얻은 상태에서 줄여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은 바라보고 있네요. 언젠가는 오르지 않을까요? 뒷장 역시 앞장과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뒷장에도 제가 빼놓은 거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보고 생각을 바꿀까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특히 이쪽 오른쪽에 제가 캐나다 달러와 관련돼서 투자를 하려고 빼놓은 회사들에 대해서는 지금은 계속 부피를 늘려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약간의 조정장이 왔을 때 투자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장기로 보면서 계속 투자할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편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제가 보여드렸던 저의 표의 앞장의 전체적인 파란색과 이 뒷장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파란색은 제가 다 캐나다 달러를 미국 달러로 바꾼 다음에 투자를 한 겁니다. 일단 환전 수수료가 나가고 그 상태에서 투자가 이루어진 거죠. 캐나다 달러로 미국 주식을 다이렉트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미국 달러로 환전 후에 사야 되는 게 어찌 보면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캐나다보다 미국의 주식시장은 크기가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나는데 제가 살고 있는 건 지금 캐나다고 그렇다고 캐나다에서 투자할 만한 회사가 없느냐? 또 그렇게도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어찌됐건 내가 살고 있는 나라에 기술이 발전을 한다면 그 안에서도 분명히 회사들은 성장을 해 나갈 겁니다. 다만 미국처럼 부피가 크지 않기 때문에 엄청나게 빠른 성장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은 캐나다 달러로 투자할 수 있는 곳을 늘려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 이건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더 발전하길 바라는 건 당연하겠죠.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망하고 옆에 있는 미국이 더 좋아지길 바란다?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저는 캐나다 달러로 투자할 수 있는 곳을 더 찾아보고 있고, 만약에 투자할 게 너무 힘들다고 생각이 들면 지금 이렇게 빼놓은 지수와 관련된 곳에만 투자를 더 많이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환전 후에 투자하면 어찌됐건 시간이 걸리는데, 캐나다 달러를 투자하면 그 투자하는 시간이 당연히 줄겠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캐나다 달러로 편하게 투자하려고 지금 회사들을 찾고 있고, 정 안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ETF와 관련된 지수에 투자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투자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말 장기로 보면은 여러 상황이 있을 테지만 잘 견디면은 언젠가는 본인의 목표에 도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장기 투자는 시간이 되면 원하는 목표에 오는 그림입니다. 바로 위에 있는 그림처럼요. 며칠 전에 한 뉴스에서 말이 나왔는데요. 한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30년 전에 한 분이 제약회사의 직원의 권유로 100만원 상당을 주식에 투자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30년 동안 까먹고 있다가 작년 11월에 찾았다고 하는데요. 30년 전에 100만원이 지금 3억이 돼 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되면 300배가 오른 겁니다. 30년 동안요. 물론 말도 안 되게 큰 돈인데, 지금 말씀드린 분의 경우처럼만 생각을 하면 당연히 이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분은 이 30년이란 기간 동안 본인이 투자한 걸 몰랐어요. 한마디로 투자해놓고 까먹고 있다가 30년에 보니까 본인의 목표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돈이 3억이 돼 있던 거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오늘 투자해놓고 30년 동안 안 보실 자신 있으신가요? 전혀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투자하는 건 밑에 하단과 비슷합니다. 매일매일 혹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주식장을 확인을 할 테니까요. 그렇게 되면 그 주식이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폭락하고 그리고 또 오르다가 폭락하는 걸 계속 보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모든 상황들을 본인이 견디기에는 힘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듦을 견딘 다음에는 당연히 본인이 원하는 목표에 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모든 게 시간이고 이 시간이 정말 지나야 원하는 목표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네요. 물론 이런 경우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없으려면 이럴 때마다 본인이 알아서 잘 피해야겠지만, 정말 저는 주린이기 때문에 이런 걸 피할 자신이 없고, 이미 저는 시작하자마자 2월달에 큰 하락장 때 이런 큰 폭락을 맞이하였죠.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제 시작을 했고 10번 혹은 100번의 위기가 올 수도 있는데 이제 한 번 왔다는 생각으로 편한 마음으로 지켜볼까 하네요. 한 전문가가 얘기를 하더군요. 이런 조그만한 위기도 컨트롤하지 못하고 힘들다면 차라리 주식에 투자를 안 하는 게 낫다는 말도 하였는데요. 누군가의 답이 옳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투자를 하다 보면 밑의 경우처럼 엄청나게 큰 많은 일이 충분히 더 많이 벌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시간을 두면서 지켜볼까 하네요. 그리고 계속 투자를 하고 노하우가 생긴다면 어느 순간에는 이런 큰 하락장을 제가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노력을 해야겠지만요. 제가 만약에 확신이 되는 거는 지금의 자세로 얼음인 상태로 한번 기다려볼까 합니다. 이 결과는 저의 몫이니까 나중에 한번 같이 보자고요.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영상 마치고요. 내일 월요일은 휴일이고 쉬는 날이니까 영상을 쉬고 저는 화요일날 또 다른 주식장과 또 다른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과 찾아뵙겠습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아시죠? 감사합니다. 그럼